서울의 봄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김지연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신경학과의 권위자인 그녀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이다. 교수님,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가 입원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조교인 박민수가 서둘러 알려왔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8살 된 소녀 이수아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녀의 뇌파 검사 결과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지연이 수아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수아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순간 움찔했다. 이것은 이미 그녀가, 아니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보고하고 있는 사례와 일치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된 특이한 아이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초감각적 능력,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뇌활동. 연구실로 돌아온 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프로젝트 센티넬이라는 비밀 포럼에 로그인했다. 이곳은 전 세계의 선별된 과학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각 대륙에 흩어져 있었다. 각 점은 특이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는 정확히 12명, 모두 5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지연은 수아의 정보를 입력했다. 83번째 사례. 뭔가 이상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수가 말했다. 이 아이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태어났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지연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아이들은 7년 전 2018년에 특정 3개월 내에 태어났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아이들이 모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이었다. 부모들 중 어느 누구도 특별한 능력이나 유전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 세계 인구를 고려하면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훨씬 더 많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겨우 83명. 뭔가 누락된 정보가 있어요. 지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2018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민수는 컴퓨터를 통해 2018년의 주요 사건들을 검색했다. 정치적 사건, 자연재해, 과학적 발견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뉴스 기사.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2018년 1월 31일자 기사가 떠 있었다. 국제우주정거장, 미확인 우주현상 관측. 기사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대기권 외부에서 이상한 빛의 현상을 목격했다고 했다.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이를 단순한 우주먼지나 운석 현상으로 설명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민수가 다른 창을 열었다. 그 현상이 관측된 후 약 9개월 뒤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임신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모두 정상적인 임신이었지만 태아의 뇌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어쩌면 지구 밖에서 온 무언가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민수, 우리가 발견한 벌 3명 외에도 더 있을 거야.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100명의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 하필 100명인가요? 직감이야.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가설이기도 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 같아. 남은 17명의 아이들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100명의 아이들, 그들은 왜 선택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국제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백인의 아이들 프로젝트라는 비공식적인 연구 그룹이 형성되었다.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 미국의 존슨 박사, 러시아의 페트로프 박사. 각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남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주 후 그들은 마침내 100번째 아이를 발견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10살 소년 김준호. 그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초감각적 능력을 보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이 아이가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지연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준호를 만나봐야겠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었다. 지연과 민수는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정오 무렵 도착했다. 마을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고 현대 문명의 혼잡함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준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농가였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농부들로 아들의 특별함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처음에는 그냥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어머니 김미영 씨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준호는 5살 때부터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다. 7살에는 3개의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그리고 9살이 되자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전화가 울리기 전에 누가 전화할지 알았고 비가 올 것인지 맑을 것인지도 정확히 예측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정확했어요. 지연은 준호를 만나기 위해 그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문을 열자 작은 소년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검은 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평범한 외모의 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린아이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놀랐다. 그녀가 오늘 이곳에 온다는 사실을 준호의 부모에게만 알렸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니?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3일 전부터요. 그리고 교수님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도 알고 있어요. 지연은 천천히 준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꺼내다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말해줄래? 너희 같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변화를 위해서요. 누구에 의해? 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에요.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직접 개입할 수 없어서 우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 존재들이 외계인이라는 말이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에요. 다른 차원에서 온 거죠. 지연은 과학자로서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준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너희 100명은 무엇을 위해 선택된 거니?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요. 준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다.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요. 인류는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어요. 환경 파괴, 핵전쟁의 위험, 인공지능의 발전. 그들은 우리가 멸망할 것을 예측했어요. 우리 100명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 준호는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순간 지연의 눈앞에 강렬한 비전이 펼쳐졌다. 황폐해진 도시들, 오염된 바다, 전쟁으로 파괴된 문명,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생존자들이 지하 벙커에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10년 후의 미래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지연은 손을 떼며 숨을 헐떡였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 비전을 보고 느꼈다. 준호야, 너희가 정확히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니? 우리 각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미래를 볼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죠. 텔레파시, 원격 시청, 물질 조작, 에너지 제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계의 중요한 순간에 개입할 수 있어요. 지연은 머리가 아팠다. 이것은 그녀의 과학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다른 아이들도 이걸 알고 있니? 아직 모두는 아니에요. 일부만 자신의 목적을 깨달았죠. 나머지는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들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를 한 곳에 모아주세요. 100명 전원이 함께해야 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지연은 준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100명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국제적인 협력, 비자 문제, 부모들의 동의,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있니? 6개월이요. 그 이후엔 늦을 거예요. 지연은 결심했다. 과학자로서 그녀는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알았어, 준호야. 내가 도울게.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인류의 미래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전 세계의 운명에 관련된 엄청난 음모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느껴졌다. 민수가 물었다. 교수님, 정말로 이 아이들의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지연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오늘 본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란 뜻은 아니야. 다음 날부터 지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백인의 아이들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이 되어 전 세계 동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다. 6개월 안에 100명의 특별한 아이들을 한국으로 모으는 것. 하지만 실행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많은 정부기관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일부 종교단체들은 이 아이들을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센세이션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음모론자들은 자신들만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외계인의 침략 계획이다. 정부의 비밀 실험이다. 지연은 이런 소란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그녀는 각국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아이들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서는 11명, 중국에서는 15명, 러시아에서는 8명. 각 대륙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자산을 내보내는 것을 꺼려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머물러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지연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했다. 그녀는 유엔 사무총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것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마침내 유엔은 특별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각국 정부는 마지못해 협조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강원도에 특별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이 시설은 100명의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첨단 연구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일본의 아이들이었다. 7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직접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침착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다. 그중 한 소녀, 9살의 사쿠라가 앞으로 나섰다. 김 교수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준호가 교수님에 대해 말해줬어요. 지연은 놀랐다. 준호를 만난 적이 있니? 사쿠라는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꿈에서 만났어요. 우리 모두는 꿈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연이 몰랐던 새로운 정보였다. 아이들 사이에 텔레파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흥미로웠다. 다음 주에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도착했다. 그 다음 주에는 남미와 호주의 아이들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5개월 만에 59명의 아이들이 희망의 센터에 모였다. 마지막 한 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티베트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10살 소년 텐진이었다. 중국 정부가 그를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민수가 보고했다. 그들은 텐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국에서 연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걱정이 되었다. 준호의 말에 따르면 100명 모두가 함께해야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직접 가봐야겠어. 지연은 중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녀는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교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약속된 6개월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지연에게 찾아왔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텐진이 올 거예요. 어떻게?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데. 준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그를 데려올 거예요. 그날 밤 희망의 센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9명의 아이들이 모두 큰 홀에 모여 원형으로 앉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지연과 다른 과학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아이들은 계속 침묵 속에서 명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3시간째 갑자기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진인가요?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지연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란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갑자기 홀의 중앙에 빛의 기둥이 나타났다. 그것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눈부신 섬광과 함께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한 소년이 서 있었다.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10살 소년, 텐진이었다. 모든 과학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이 방금 목격한 것은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환영해, 텐진. 준호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텐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있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방금 눈앞에서 텔레포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과학자로서 그녀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이제 우리의 진짜 능력을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100명의 아이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진정한 임무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00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인 그날 밤 희망의 센터는 이상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건물 주변에 전자기기들이 오작동하기 시작했고 밤하늘에는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전자기 현상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페트로프 박사가 측정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연은 큰 회의실에 모인 100명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원형으로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중앙에는 준호와 텐진이 마주 보고 있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 지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교수님, 모든 과학자들을 이곳에 모아주세요. 우리가 인류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지연은 그의 요청대로 세계 각국에서 온 30여 명의 과학자들을 회의실로 불렀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 가장자리에 섰다. 텐진이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가능한 미래들에 대한 진실을요.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꺼지고 중앙에 홀로그램처럼 입체적인 영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정신력으로 직접 만들어진 이미지였다. 영상은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생명의 진화, 인류의 등장,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모든 과학자들은 경이로움과 충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다릅니다. 미국의 존슨 박사가 말했다. 텐진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 차례 고도의 문명이 일어났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개입해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어 현대 문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갈래의 미래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미래는 환경 파괴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였다. 세 번째는 핵전쟁 후의 방사능 폐허였다.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 미래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현재 인류의 행동 경로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마지막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 인류의 모습이었다. 고도의 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세계. 전쟁과 빈곤이 사라진 평화로운 지구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사라지고 불이 다시 켜졌다. 100명의 아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과학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니? 준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100명의 열쇠입니다. 각자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특정한 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이 정말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중국의 리 박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텐진이 리 박사에게 다가갔다. 박사님의 딸이 5년 전 백혈병으로 사망했죠.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귓속말로 아빠, 난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죠? 리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볼 수 있습니다. 텐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진실을 말했어요. 영혼은 계속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과학의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좋아, 우리는 너희를 돕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니? 준호가 설명했다. 먼저, 우리는 6개월간의 집중 훈련이 필요해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세계 정상회담을 열어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계 정상회담? 그게 가능할까요? 민수가 의아해했다. 텐진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올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그들은 우리의 부름에 응할 겁니다. 그날 밤 이후 희망의 센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이곳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연일 아이들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일부는 이들을 새로운 메시아로 추앙했고
다른 이들은 위험한 존재로 경계했다. 하지만 100명의 아이들은 외부 세계의 소란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매일 함께 훈련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강화했다. 지연과 다른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믿을 수 없군요.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다. 그들은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물체를 움직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시공간을 조작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세계 각국의 정부는 희망의 센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은 군사적 개입을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은 외교적 접근을 선호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위험한 존재인지 아니면 구원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더 직접적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국가 안보에 활용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것은 한 국가나 몇몇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준호는 지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교수님, 우리의 훈련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다음 단계가 뭐니? 전 세계가 우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동시에 모든 전자미디어를 통해 방송을 할 거예요. 지연은 놀랐다. 그게 가능해? 준호는 자신감 있게 웃었다. 네, 가능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세계 정상회담을 소집할 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만남이 될 거예요. 훈련 시작 후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100명의 아이들은 희망의 센터의 중앙홀에 모였다. 그들은 원형으로 앉아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 지연과 다른 과학자들 그리고 각국에서 파견된 관찰자들이 주변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곧 시작됩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정확히 정오가 되자 전 세계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TV,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화면과 스피커가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든, 무엇을 듣고 있든 모든 것이 중단되고 100명의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준호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언어로 동시에 번역되어 전달되었다. 전 세계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인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화면은 아이들이 보여준 여러 가능한 미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황폐해진 지구, 핵전쟁의 참상, 인공지능에 지배당한 인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미래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적 선택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 결정할 것입니다. 첸진이 이어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전하러 왔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쿠라가 다음으로 말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한국의 희망의 센터로 초대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협약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명의 아이들이 모두 함께 말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에는 우리 외에도 많은 지적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중요한 진화의 단계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방송이 끝나고 전 세계의 모든 전자기기는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변해 있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들었고 그 충격은 엄청났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껴안았다. 도쿄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명상을 시작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자발적인 축제가 벌어졌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변화에 대한 희망이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선언했다. 극우 단체들은 외계인 침략을 경고했다. 일부 정부는 희망의 센터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메시지에 희망을 느꼈다. 소셜미디어는 Backpack Children, New Hope, Future Path 같은 해시태그로 넘쳐났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보여준 미래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동시에 전 세계에 방송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했다. 성공했어요. 준호가 지연에게 말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다음 단계는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너희를 위협으로 보고 있어.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는 국가도 있어. 준호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우리는 그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결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동안 세계는 혼란스러웠다. 각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연일 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질문은 한 가지였다. 아이들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가?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팀과 장시간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참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중국 주석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한 명씩 참석을 확정했다. 작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전쟁 중인 국가들도 임시 휴전을 선언하고 이 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정상회담이 한국의 희망의 센터에서 열렸다. 194개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회담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각국 정상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많은 이들이 개인 경호원을 대동했고 회담장 밖에는 각국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100명의 아이들이 회담장에 입장했다. 그들은 모두 흰색 의상을 입고 있었다. 어떤 무기도 어떤 장비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질문했다. 당신들은 정확히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다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인류가 자기 파괴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조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주석이 말했다. 그런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텐진이 앞으로 나왔다.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담장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50년 후의 지구를 보고 있었다. 깨끗한 도시들, 푸른 숲, 맑은 하늘.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첨단 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전쟁은 사라졌고 빈곤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울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변화해야 합니다. 비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시 회담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의 표정은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독일 총리가 물었다. 사쿠라가 대답했다. 우리는 평화협약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다. 국가 간의 불신과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텐진이 다시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국가 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프랑스 대통령이 궁금해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모든 협상은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담은 계속되었다. 초기의 의심과 경계심은 점차 호기심과 희망으로 바뀌어갔다. 아이들은 각 지도자들의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대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 3일째 놀라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모든 국가가 세계 평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 협약에 서명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단계적 폐기. 2.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중재기구 설립.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4. 빈곤 퇴치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적 노력. 5. 백인의 아이들을 국제 평화 과정의 중재자로 인정. 물론 모든 사람이 이 협약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고, 일부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미국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신의 시대를 뒤로하고 협력과 희망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회담이 끝나고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백인의 아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들은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지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도전과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